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오늘은 뉴욕에 살고 계시는 최초로 뉴욕 게스트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떨려. 일단 지금 너무 긴장하고 계시는데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교수로 먹고 살고 있는 구포포 현 올리브의 사람 까시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놀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구포포 현 올리브의 가족이라고 하셔가지고. 까시 교수님은 교포 2세인가요? 제가 미국에 8살 때 이민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8살 때 이민 온 사람. 그냥 8살 때 이민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신기한 게 8살 때 와서 쭉 미국에 살고 있는데 저희 막 메시지 주고받을 때도 그렇고 한국말 너무 잘하시니까 맨날 책 읽으시고 나보다 아니에요. 한국 책 많이 읽으시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지만 주로 쓰는 거는 이제 영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긴장하신 상태에서 정말. 얘기하고 있다. 네. 벌써 다 준비해놨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을 할 때 버퍼링 시간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 머릿속에서 영어로 했다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맞아. 버퍼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이제 써놨어요. 버퍼링 시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편집으로 다 날리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 버퍼링 없기 때문에 전혀 괜찮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모르실 분들을 위한 설명을 드리자면 올리브는 제가 거의 한 2개월, 3개월 이제 꼬물이일 때부터 임시보호를 해서 한 7개월, 7, 8개월 정도 됐을까요? 거의 약간 청소년 정도 됐을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지금 까시 교수님이 입양 신청을 하셔가지고 입양을 이제 간 강아지인데 지금 뒤에서 약간 달그락달그락 하는 소리가 올리브가 지금 껌 같은 걸 먹고 있어요. 열심히 뜯고 있어요. 네, 열심히 뜯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그 입양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어떻게 처음에 알게 되셨는지도 너무 궁금해요. 이걸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비욘세 팬이고 청취자였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듣고 팟캐스트는 재밌게 듣고 있었고 올리브 홍보 얘기를 꽤 오래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인스타그램에도 사진 올리고 근데 그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고 저랑 저 파트너가 강아지 입양할 의향이 있었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한국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강아지를 보고 그때 생각해놓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때 시각장애를 가진 8살짜리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입양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선생님이 포포 현 올리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한국에 가야 할 이유가 있어서 그때 갔었을 때 이제 시간 내 가지고 선생님 만나고 그 포포 만나고 해서 이제 인연이 맺혀졌잖아요. 그래서 그 후로 이제 파트너한테 이제 전화 통화로 이 강아지를 만났는데 너무 이쁘고 너무 착하고 이 강아지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말을 많이 나눴어요. 원래는 저희가 새끼 강아지를 데리고 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힘들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맞아요. 대화를 무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강아지를 입양한다는 거는 그 강아지의 삶을 끝가장 이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리면 어릴수록 그 기간이 무지 긴다는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원래는 8살, 10살짜리 강아지를 입양하려고 한 우리의 미래와 목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맞춰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2배로 늘어난 상황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와야 되는 계획을 짜야 되니까 파트너도 좀
100% 이제 yes, let's adopt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만나본 적도 없는 맞아. 거잖아요. 본인 네. 입장에서는. 맞아요. 혼자 한국 갔다 와서 땡뚱 맞아서 강아지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파트너 쪽에서는 어이가 없을 수도 있을 수 있고 그쵸. 이해가 조금 하기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네. 그래서 잘 받아줬어요. 그래서 저는 파트너분의 입장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 같으면은 원했던 연령대의 강아지도 사실 아니고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미국에도 쉘터가 있는데 맞아. 굳이 한국까지 막 항공이랑 뭐랑 너무 또 힘들었잖아요. 그것도 네. 그거 뭐 복잡하고 서류상도 맞아요. 너무 복잡하고 많은 거를 요구했고 네. 근데 복잡한 거는 이제 나중에 프로세스를 하면서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결정하는 것 자체가 제가 만약에 파트너면 엄청 많이 용기를 낸 것 같거든요. 네. 파트너한테 감사하고 진짜로. 인내심이 많은 파트너를 만났다는 걸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 네. 힘들었을 것 같네요. 네. 지금 모든 걸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저의 입장으로선 너무 데리고 오고 싶었고 파트너 입장에서 파트너가 얘기한 거는 이제 힘든 결정이었지만은 제가 이 강아지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대요. 왜냐면은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8살 때 이민 왔고 네. 한국을 자주 들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아지가 조국이라는 걸 상징하는 걸 느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봐줬대요. 너무 큰 걸 봐준 거 아니에요? 가족을 드리는 일인데. 네. 그래서 지금도 웃긴 게 뭐냐면 이제 올리브한테 영어를 한 20% 한국어 80% 써서 소외감이 녹음 장비 문제로 일부 대화가 끊긴 구간이 있어 양해를 구합니다. 끊긴 김에 걱정하실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올리브 전에 입양을 고려했던 8살 강아지도 평생 가족을 만나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나중에 이동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이동봉사 공고를 올렸는데 그거를 비욘세 청취자분께서 자기가 아는 대한항공 파일럿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자기 사내 게시판 같은 데다가 직원 게시판 같은 데 올려가지고 그때 누가 댓글로 이거 그냥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서류 다 하셔야 된다를 그렇게 알려줬는데 그거를 그 대한항공에 얘기해가지고 그것까지 해줬던 사람이 퀴어 마이 프렌즈의 강원 씨인 거예요. No way. 네. 와우. 그래서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강원 씨랑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퀴어 마이 프렌즈 영화도 개봉하기 전이고 그분도 그냥 청취자예요 이렇게 하시던 때였는데 갑자기 엄청 긴 메시지가 와가지고 뭐 비욘세님 안녕하세요. 또 자기소개를 되게 길게 한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 대한항공 어디에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을 받았다. 혹시 이것도 알아보셨냐. 진짜 올리브는 온 마을의 도움으로 미국에 간 강아지거든요. 맞아. 몰랐어요. 팬이에요. 강은 씨의 팬. 에피소드 너무 2개 다 너무 잘 들었고 배운 것도 많고 느낀 점도 많고 해서 감사하게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온다고 했을 때 약간 어떤 느낌이었어요? 이제 날짜 잡히고 막 그랬을 때? 이게 뒷이야기인데 진짜 안 좋은 시기 때 올리브가 왔어요. 맞아. 왜냐면 저희가 그때 이사를 하고 있는 시기에 왔거든요. 그래서 입양 날짜를 좀 늦출 수 있을까요? 물어봤었을 때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맞아요. 원래 그게 인보가 2개월 하기로 했었던 게 6개월 5개월 6개월이 되면서 이미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일도 약간 못하고 있는 상태고 뭔가 다른 일정이 계속 있어서 마음도 되게 급하고 막 이런 때여가지고 사실 그 전에 한두 달이었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저도 이제 그 시기에 뭐가 다 맞물려가지고 안 될 것 같다 이런 상황이었었죠. 맞아요. 그래서 못 늦춰가지고 8월 중심에 데리고 왔는데 그때 저희가 8월 30일에 이사하는 날짜였어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 강아지가 들어왔을 때 이제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쯤에서는 조금 많이 미안해하고 제가 시간을 되돌린다면은 한 가지를 틀리게 했던 거는 제가 올리브를 이렇게 캐널에서 받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차 안에서 그 캐널을 열었어요. 열고 화장실 가야 될 것 같아서 공항 가까이 있는 공원에 갔는데 너무 섣불리 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캐널을 갖다가 그냥 집에 와서 안전한 공간에서 열었어야 되는데
이제 밖에 있는 우리도 모르는 공원에서 내놓으니까 애가 좀 어떨더라고. 그리고 올리브 알다시피 무지 예민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데나 안 싸는 강아지라서 애만 탔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달리 할 것 같아요. 그냥 해외에서 데리고 온 강아지들은 캐널을 열지 않고 집에 도착해서 안전한 공간에서 열었으면 해요. 그렇구나. 직접 오니까 어떤 느낌이었어요? 집에 딱 데리고 왔을 때? 어리버리했어요. 근데 애가 너무 빨리 적응을 emotionally 빨리 적응했어요. 감정적으로는 빨리 적응하고. 진짜 빨리 했는데 시차가 힘들었어요. 그게 한 3일, 4일? 근데 강아지 시차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사람한테는 괴로워요. 왜냐면은 우리가 자야 될 시간에 캐널 안에 있고 짖고 울고 놀아달라 하고 근데 저희는 그때는 몰랐어요. 얘가 왜 저녁에만 이러는지. 그래서 한 일주일 잠 못 잤어요. 어머 고생하셨겠다. 그래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저는 네. 이제 파트너한테 미안하고 괜히 내가 미안하고 내가 다 밀어붙여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이제 잠 못 자고 이사는 준비해야 되는데 이사 준비해서 힘든데 잠도 못 자고 편히 쉬지도 못하고 해서 너무너무 미안했어서 좀 심리적으로 복잡했어. 저로서는. 근데 올리브는 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제가 가끔씩 뛰거든요. 네. 동네 한 바퀴 같이 뛰고 그리고 뭐 나무가지 갖고 오고 들고 맞아요. 다니고 잘 있었어요. 집을 지을 것처럼 나무가지고 그때도 너무 웃겨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는지 그냥 잡았다가 그냥 놔두고 잡았다가 놔두고 그런 식이에요. 저도 저의 시점에서는 되게 신기한 게 도착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도착했다고 사진 받고 나서 그날 저녁인가 다음 날인가 파트너분이랑 영화 보고 있다고. 아 맞아. 소파에 앉아서 지금 같이 영화 보고 있는데요. 이래가지고 진짜 특이하다. 조용했어요. 진짜 태평한 강아지다. 보통 가까이 막 오지도 않고 한동안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또 비행기도 무섭고 이러니까. 맞아. 네. 근데 첫날 미리 보내드렸던 그 닭다리 장난감 물고 있는. 아직도 여기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숨겨놔. 어머 진짜. 좋아해요. 귀여워. 근데 얘가 이거를 삑삑 소리 나는 장난감을 네. 꼭 자기가 뭐 필요할 때만 그 버튼 누르듯이. 네. 한국 음식점에서 식당에 벨 누르는 거죠. 맞아. 그래서 가끔씩 파트너는 좀 기분이 상해요. 이제 우리 꼭 부르는 벨 누르고 부르는 듯이. 여기요 이런 느낌. 네. 자기가 뭐 필요할 때만. 그래서 그때 저도 입양 보내는 게 처음이니까 막 너무 걱정돼가지고 막 장난감 보내고 맞아. 발 닦는 수건까지 다 맞아. 난리를 치면서 보냈는데 너무 처음 사진 받자마자 자기 집처럼 있는 걸 보고 배 깔고 자는 모습 있잖아요. 배 까고 자고 뭐 같이 영화 보고 그냥 삑삑이 장난감 가지고 먹고 그리고 그때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었어요. 네. 근데 친구가 강아지가 있는데 이제 스몰 프로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는 게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아지 때문에 좀 더 안전적이게 배변도 보고 소변도 보고 아직 어리니까 다른 강아지를 보고 따라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와서 너무 감사했다는 점.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올리브가 한 2살? 3살? 3살 정도 됐죠? 네. 지금은 올리브는 어떤 강아지인 것 같아요? 도도하고 어깃장이 많은 강아지. 어깃장이 많은 강아지. 근데 머리가 너무 좋아서 제가 힘들어요. 어떤 부분이 힘들어요? 분명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는데 자기는 듣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이죠. 못 들었다. 너가 그렇게 하란 말을 듣고 싶지 않다. 필요성이 없다. 그러니까 꼭 자기가 필요한 거 있을 때만 말을 잘 듣고 방이 이제 몇 개 있는데 제가 보고 싶을 때 불러요. 가끔씩 얼른 일로 와 이러는 그러면은 피곤하면은 꿈쩍도 안 해요. 세상에 상전이네. 너무 웃겨. 그래서 귀엽고 아직도 다른 강아지랑 고양이를 보면은 엎드리는 그런 게 아직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 집에 처음에 이제 임보 중일 때 오셨을 때 같이 산책을 해볼 수 있냐 해서 너무 좋다 이랬는데
만나는 강아지마다 엎드려가지고 그래서 창피해 죽겠네. 그때 제가 몰랐었을 때인데 그때는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다른 생명체를 만나는 방식이 맞아요. 막 달려들고 이런 거 없으니까. 그 동물이 이제 오케이, 그러니까 컨센트라고 주는 걸 기다리는. 맞아요. 기다리는 느낌이 들어서 허락을 받는, 그래서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멋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힘들어요. 이제 강아지가 많은 동네에서 살기 때문에 아침에 걷고 저녁에 걷고 낮에 걸으면 이제 패턴이 똑같은 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걸을 때 한 10몇 마리를 만나게 되면 그 강아지 일일이 하나 이제 엎드리고 기다리니까 10마리 만나면 10번 엎드리는. 근데 그게 이제 1초, 2초가 아니고 몇 분을 기다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산책이 1시간 넘을 때가 너무 많아서 저로서는 조금 피곤할 때가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근데 별로 바뀐 게 없어가지고.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거 한 가지 있다는 건 다람쥐를 진짜 잘 쫓는다. 근데 사실 바뀌었다기보다는 한국에서 다람쥐를 만난 적이 없었어가지고. 그렇겠다. 다람쥐 쫓는 걸 진짜 좋아해요. 다람쥐가 없는 동네에 있다가 맞아, 신이 나가지고. 근데 아직도 쫄보고 무서운 막 쿵 소리 나면은 멈칫하고. 신기한 거는 얘가 수상한 일이 있으면은 이게 귀 기울이는 영향이 있어요. 제가 얘가 왜 머리가 좋은 강아지라고 느낀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번은 강아지 공원에 데려갔는데 미국에는 야외에 있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리시 없이 뛰노는 공간인데 올리브가 몇 마리 만나고 그냥 친구 삼아 이제 냄새 맡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새끼 강아지를 데리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한 3, 4개월 된 강아지라서 아직 막 세상 모르고 막 다구리 치고 걸어다니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강아지를 괴롭히는 다른 강아지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는 남자 강아지였고 그 성향에 따라서 이제 얘를 억눌리는 상황이 왔거든요. 근데 새끼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 무서워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주인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상황을 안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올리브가 그 상황을 보고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 네,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 강아지가 짖으니까 이제 그 분들도 이제 보고 이제 억눌리는 강아지하고 새끼를 이제 분리하고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역시 페미니스트 강아지다. 역시 우리 집 강아지야. 우리 페미 강아지. 네, 페미 강아지였어요. 어디 가서 여자 괴롭히는 남자 있는 꼴을 못 보고. 못 봐요. 네가 뭔데? 그쵸. 그쵸. 컨센트가 없었는데 왜? 그래서 너무 웃기다. 너무 멋있었어요. 멋있네요. 위대해서 너무 기분이 진짜 좋았어요. 위대한 강아지네. 지금 뒤에 또 자고 있는데요. 또 자고 있어요. 저 이번에 올 때 사실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항상 그때부터 뭐 미국에 오시게 되면은 뭐 놀러 오세요, 뭐 올리브 만나러 오세요 이랬는데 나는 절대 안 가겠다. 그리고 캐나다 체크인도 보다가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오히려 방송적으로는 되게 의미 있고 만나보는 것도 되게 아름답고 이런데 그 만나러 가는 게 잘못됐다거나 뭐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 뭐 나쁘다 이런 생각 전혀 하고 있진 않은데 내가 너무 과몰입을 하니까 애들이 알아보면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설명해 줄 수가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왜 저도 이제 저번 달에도 유학할 때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지만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좋고 내가 아무리 행복해도 오랜만에 누구를 만났다가 헤어지면은 너무 어쨌든 그리운 건 그립고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집에서 너무 잘 살고 있는 거는 뭐 다 알고 있고 이런데 그래도 괜히 그런 또 놀러 올까 이렇게 기다릴 수도 있고 그래서 굳이 만나러 가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2년이 지나서 저번에 한번 까시 교수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같이 맥주 먹으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번에 제가 이제 뉴욕 출장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저희 숙소 주변이나 막 이런 데서 뭐 커피라도 한잔 하고 맥주 마시면 좋겠다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제 일을 벌렸어. 그래서 애기 사는 거를 와서 보셔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사실 당연히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쨌든 남의 집에 가는 거니까 제가 선뜻 물어보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도 크게 생각하지 말고 서울에서도 한번 맥주 마셨으니까 그렇게 만나면 좋겠다 정도로 생각을 했다가 근데 기대하셨어요? 기대는 했는데 뭔가 그때도 마음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가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제안을 주시니까 너무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며칠 안 남았을 때 결정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선물 같은 거 준비할 시간도 안 나고 이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는데 저보다 우리 엄마가 어머 세상에 왜 만나러 가냐 속상해서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를 올리브가 속상하면 어떡하냐 헤어질 때 그래가지고 아니야 근데 별로 그렇게 다 알아보지 않는데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와서 만나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렇죠. 저도 네. 신기했어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았어요? 처음에? 저는 진짜 처음에는 짓고 누군지 몰랐다가 저도 그 캐나다 체크인 봤거든요. 네. 울 줄 알았어요. 네. 막 울고 꼬리 흔들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근데 올리브는 그런 성향인 강아지가 원래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누구한테도 그렇게 점프하고 해줄 적이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내가 무슨 상상을 했는지 몰라. 내 출근했다 강아지는 돌아와도 그러질 않는데 가족이 맞아. 나한테도 안 그러는데. 맞아. 근데 혹시라도 저는 이제 입양을 했고 선생님이 올리브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너무 애지중지 키웠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조금은 불안했어요. 그래서 혹시 올리브가 기억해서 선생님이 더 그 멋있는 사람이다. 그 집에서 살았을 때가 더 나았었다. 이런 생각을 할까봐 괜히 염려하고 있었고 제 파트너가 이제 당부한 게 네. 올리브가 만약에 선생님이 기억하고 좋아할지라도 상처받지 말라. 그랬는데 반가운 거다. 네, 반가운 건 반가운 거다. 근데 조금 걱정했어요. 혹시 한국 같이 가달라고 낑낑거리는 거 아닌가? 저 닭다리 장난감 삑삑대면서 나도 데리고 가라. 저도 그래가지고 너무 침입자 같을 수도 있으니까 바깥에서 만나서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 이 집 앞마당에서 기다리는데 어떻게 반응할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비욘세가 까시 교수님 앞마당에서 올리브를 기다리다가 까시 교수님과 올리브가 저 멀리서 다가와 상봉한 그 현장. 지금 바로 함께 가시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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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봐. 어디 봐. You remember her? Come here. Say hi. 뭐 먹었어? 놀랬어. 어디서? 뭐가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해. 뭐지 이러는 것 같아. 느낌이에요. 응. 뭐지? It's okay. It's okay. We know her. Come here, baby. 들어가 볼까요? 네. Come here. 가자. 집에 가자. 가자. 왜 나한테 한국말을 하지? 응. 가자. 뽀뽀. 냄새 맡고 있어. 가자 하니까 신기하다. 가자. 가자. 짖는 것도 똑같아요. 아 진짜? 애매하게 짖는 거. 진짜 애매해. 정원이도 이렇게 짖어. 우리 집 오는 애들이 다 이렇게 짖어. 애매하게 짖어. 안녕. You remember 고민하고 her? 있어. 진짜 고민하는 거. 사람이 진짜 누구였더라? 안녕. 기억나? 가자. 어디 사는지 보여줘. 왜 나 따라오고 왜? 쳐다보고 있어. 가보자. 왔는데 저도 너무 신기한 게 뭔가 다르다.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다. 이런 느낌을 느낀 것 같아서 오자마자 처음에는 멀리서 이렇게 막 몇 번 짖다가 가까이 오니까 냄새 맡고 이러더니 와 하고 알아보는 것도 아닌데 뭐지? 이런 느낌? 계속 이렇게 뭐 만지고 뭐하고 하는 거를 그냥 손길을 그대로 받고는 있는데 그래서 뭐지?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게 올리브는 다른 사람의 손길을 환영하지 않는 강아지예요. 그래서 그게 특이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올리브가 우리 앉아서 얘기하고 있을 때 올리브가 이제 혼자님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느낌이 뭔가 편안하고 무슨 느낌이 나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느낌. 내가 이 사람이랑 살았어. 내 임시보호 가족이야까지는 모르는 것 같은데 뭔가 근데 이상하다, 뭔가 느낌이 다르다 이 정도로 아는 느낌이어가지고 그게 오히려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진짜 신기했어요. 그 옷도 선물해 준 추석이라고 한복을 갖고 오셨는데 올리브는
더위를 많이 타서 옷을 안 입히거든요. 맞아. 우비만 빼고. 그리고 우비 입힐 때도 실랭이를 좀 해요. 왜냐면 덥고 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가만히. 맞아. 그래서 이렇게 입혀주는데 얘가 저를 얼굴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네요. 보통 이제 안 익숙한 옷 같은 거 입히면은 막 그 옷 냄새를 맡거나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눈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팔 하나 끼고 여기 끼고 이래가지고 옷 입는 거 안 좋아한다더니 옷 잘 입네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원래 그렇게 안 한다고. 아무래도 새끼 때 옷을 많이 입히셨잖아요. 그쵸. 비 오고 뭐하고. 근데 진짜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나 싶게 뭔가 이렇게 이게 뭐지? 뭐였지? 이런 느낌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엄청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눈물이 날 줄 알았어요. 보면은 막 너무 반가워 눈물이 나겠다. 근데 얘도 신기하고 나도 신기하고. 오히려 편해요. 둘 다 편한 느낌이라서 맞아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보면서도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뭔지 그냥 얘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알겠는? 아 얘도 되게 신기하구나. 그냥 본능적으로 나 이 사람이 익숙해는 아는데 그때 그 사람이잖아. 이것까지는 모르는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제가 이 시나리오를 생각하진 않았지만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진짜. 그래. 진짜로. 네. 너무 신기해. 지금 푹 자고 있어요. 디귿자로. 네. 맨날 자요. 쟤 진짜 많이 자요. 쟤랑 정원이랑 성격이 똑같은 것도 신기해요. 신기해요. 나는 그냥 둘 다 사진만 보고 예쁘게 생겨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성향이 진짜 비슷해. 생긴 것도 조금 비슷하고. 맞아요. 그 입술 까만 누랑 입가누라고 너무너무 비슷해. 너무 귀여워. 오고 나서는 하루 루틴이 어떻게 돼요? 올리브의 하루 루틴? 올리브는 루틴을 진짜 좋아하는 강아지예요. 네. 예를 들면은 일어나서 네. front porch 테라스. 테라스. 맞다. 한국에서 테라스라고 한다. 테라스가 이제 안방에 문이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꿈틀으로 일어나면은 네. 6시 반에 일어나게 되면은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쳐다보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방향을 코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손짓하듯이 이렇게 머리로 그렇게 움직이면서 무슨 뜻인지 알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열어라. 여봐라. 열어라. 올리브는 아침 명상을 꼭 하는 강아지고요. 명상.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명상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절대 그냥 냄새 맡는 게 아니고. 절대 그냥 냄새 맡는 게 아니고 집중을 하고 있어요. 냄새는 맡는 건 맡는 것도 근데 느끼는 것 같아요. 아침에 온기랑 바람이랑 뭐 소리들이랑 매일 어디 가든 너무 신기하다. 여행 가도 아침에는 꼭 명상을 해요. 밖에서. 처음 들어. 너무 좋아요. 근데 그래서 너무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놀러 갔다 온 데가 산골이었어요. 너무 좋은 산골이고 밖에 이제 앉아 있는 의자도 있는 곳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문 앞으로 가더라고요. 또 그래서 열어주고 저도 책 한 권 갖고 밖에 나가서 그냥 조용히 앉아서 이 책 읽으면서 해가 떠오르는 거 보고 하는데 이 강아지가 왜 이 아침 밖에 나와서 앉아서 느끼고 있는지 좀 그런 느낌이 괜히 저도 배우는 것 같고 진짜 아름답구나. 진짜 얘기만 들어도 그래요. 그래서 다들 올리브를 만나면 명상하는 거 보고 참 특이한 강아지다. 보통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냥 나가자고 할 텐데. 전혀. 근데 자기가 화장실 가자고 우는 적은 거의 없어요. 설사하거나 배가 안 좋을 때는 우는데 그 외에는 안 울어요. 근데 저희가 규칙적으로 계속 나가줘서 울 필요가 없는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을 하고 8시에 아침밥을 먹고 8시 5분 되면 저한테 이제 조금 짖고 이렇게 애매하게 짖고 애매한 퉁퉁 치면서 나 까먹지 말아라. 그래서 8시에 아침에 밥을 주고 산책을 가고 낮에 긴 산책을 하고 갔다 오면은 뻗어 자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표시한 영역의 곳들을 자기가 리드를 해요. 그래서 어깃장이 많다는 이유가 내가 이제 항상 걷는 길이 저는 심심하고 좀 새로운 길로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나 아니면 항상 오른쪽으로 가는데 오늘은 왼쪽 가고 싶다 이끌러 가려고 하면은 얘가 안 간다고 버텨요. 우리 일로 가야 되잖아. 우리 항상 일로 가잖아. 이런 느낌으로 버텨요. 저한테는 이제 작은 강아지거든요. 대형견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강아지가 힘은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버티냐. 그래서 항상 얘한테 끌려다니는 느낌. 방금 작은 강아지라고 했는데 18kg 정도 나가잖아요. 네, 한국이면 엄청 큰 강아지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크다고도 하고 사실 올리브 같은 외모를 진짜 귀여운 외모. 진짜 예쁘고 저는 맨날 볼 때 얘는 진짜 귀족같이 생겼다 이런 생각을 항상 많이 했는데 임시보호할 때도 약간 아우 얘는 너무 크다 뭐 싸납게 생겼다 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어때요? 올리브를 보면 반응이 어때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걸을 때마다 칭찬을 받고 제가 원치 않은 칭찬들 있죠. 제가 이제 아침 일찍이고 이제 말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so cute, so beautiful. 근데 걸을 때마다 칭찬을 받는 강아지가 올리브예요. 이쁘다고, 귀엽다고, 어디서 데리고 왔냐고. 그럼 뭐라고 해요? 빨리 한국에서 데려왔다 이럴 때도 있고 그냥 입양했어요 이렇게 끝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아이라서 모르는 사람하고 말하는 게 조금 불편해요. 그리고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면 말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근데 항상 여행 가거나 이제 낮에 걸을 때는 칭찬을 많이 받고 견종이 뭔지를 알고 싶어 해요. 왜냐면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귀엽게 생겼다고 해서 어느 견종인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너무 신기하다. 예. 그런 얘기만 들어도 아 진짜 너무 뉴욕으로 입양돼서 너무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너무 의외라고. 그러니까 올리브가 너무 칭찬을 많이 받고 너무 귀엽고 작은 저한테는 진짜 작은 강아지거든요. 18kg 너무 작지. 맞아. 그때 뭐하고 놀아 뛰어놀 수도 없고.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의외였고 미국에서는 진짜 사랑을 많이 받고 관심을 너무 많이 받는 강아지라서 같이 걷는 사람으로서는 피곤하다. 왜 이렇게까지 네. 사람들이 걷고 있는데 저한테 말을 걸지 않고 강아지한테 걸은 거예요. 이런 이쁜이 어디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이쁘게 생겨서 이런 식으로. 저는 조금 피곤한데 사랑은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이름은 어떻게 올리브라고 짓게 됐어요? 이거는 진짜 많이 준비했어요. 좋아. 다행이다. 지금 A4 용지 한 5장을 준비했어. 대박이다. 올리브의 이름의 유래. 빠밤. 일단은 에피소드 준비를 할 때 이제 옛날 에피소드를 들었거든요. 네. 그때 모두의 공주, 우리의 공주라는 이렇게 부르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올리브 입양 확정이 됐을 때 파트너랑 이름의 이야기를 일찍 시작을 했어요. 네. 그 당시에 이름을 불렀던 이름은 포포. 네. 그 포포가 포멜로의 네. 짧은 줄임말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미국 언어로 포멜로는 포멜로인데 그 인스타그램에서 포멜론이라고 아마 그 구조자분이 헷갈려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사실 포멜로가 우리나라의 흔한 과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열대 맞아. 과일이고. 그래서 포멜로라고 알고 있었는데 미국으로 이제 왔잖아요. 이제 네. 미국 강아지가 됐잖아요. 네. 뉴요커가 된 구 포포는 네. 사회적으로 포포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경찰, 폴리스의 줄임말이 포포예요. 약간 비속어처럼.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포포라고 부를 때가 많거든요. 어린애들도. 그리고 사회상으로서 그러기 때문에 일단 밖에서 포포라고 외치면은 주변 사람들이 놀랄 것 같았고 그게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짭새 같은 거네. 네. 짭새 이렇게 부르는 거네. 괜히 원치 않은 상황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미국 경찰은 극우 세력에 엉켜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소위권의 사람들, 그러니까 흑인 사람들, 남미 사람들, 저희처럼 아시아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토착민들을 폭행하고 그 폭행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포포라고 짓기는 조금 그치. 불편했어요. 그리고 사실 보통 인보 시절 이름을 계속 쓰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근데 저로서는 포멜로라는 이름이 그래도 올리브의 형제 자매랑 연결되는 이름이라서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어서 저는 가지고 있고 싶었거든요. 네. 포멜로로. 근데 제 파트너가 너무 부르기 힘들다. 그치. 포멜로 앉아.
너무 이게 세 번을 이야기하니까 맞아. 너무 길고 발음하기 힘들고 해서 아니다. 그래서 이제 국리를 하다가 이제 일단은 강아지를 만나고 네. 강아지의 성격이나 이제 바이브를 느끼고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새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는데 이제 올리브를 만나고 이제 많은 걸 배웠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동물을 만났을 때는 이제 엎드리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저인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새로운 생물체를 맞이하는 태도가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만남의 동의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고 그런 점들은 저는 너무 멋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도 본받아야 될 때는 성향이라고 크게 느꼈어요. 그래서 올리브의 이름은 olive tree. 올리브 나무? 네, 올리브 나무 아니면 혹은 olive branch. 그래서 올리브 나무 가지를 비유해서 지었어요. 올리브 나무는 500년 정도의 긴 생이 있고 뿌리가 깊고 역사적인 상징이에요. 물론 다 대중들이 좋아하는 올리브 오일도 오고 올리브도 생산하지만 올리브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미국, 영국, 유럽 이런 쪽에서 사회에서는 올리브 나무 가지를 준다는 뜻은 평화와 화해를 표현하는 제스처거든요. 그래서 올리브가 다른 생명체를 잠자코 꼬리 흔들며 기다리는 모습이 올리브 나무 가지를 상징한 것처럼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오, 진짜 너무 신기하다. 또 다른 예가 있는데 우리 옆집에 고양이가 살아요. 옆집 고양이가 올리브가 궁금한지 가끔씩 고개를 들으면서 우리 테라스를 넘어와서 살짝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올리브 너무 기분 좋고 고양이 친구다 해서 들이대는데 고양이는 이제 무서워서 도망가고 이런 인연이 올리브가 잠자코 기다리는 시간이 한 8개월? 매일 아침 명상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낮에도 가끔씩 나가요. 그럼 낮에 고양이를 만날 때도 있고 아침에 만날 때도 있는데 고양이가 올리브한테 믿음을 얻는 시간이 한 8개월 정도 걸렸는데 그걸 진짜 잠자코 기다렸던 강아지가 올리브예요. 너무 대견하고 아름답고 너무 신기해. 네,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고양이가 놀러 오면은 올리브도 꼬리 흔들면서 그냥 가만히 이제 서로는 서로의 존중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 너무 신기해요, 진짜. 지금 너무 신기해요. 옛날에는 그 고양이 모래 오줌 싼 거 먹고 이래가지고 셰리 언니가 기절하고. 오 마이 갓. 그 셰리 언니랑 혜영 언니네 고양이가 있는데. 케이시. 네, 케이시랑 까비가 있는데 그때 까비도 있었나?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그때 너무 궁금하니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올리브는 잡지를 않잖아요. 막 다른 동물을 막 술래잡기 하듯이 아니고 공격하듯이 잡지를 않잖아요. 그쵸. 근데 자꾸 머리를 들이대고 너무 들이대니까 냥냥 펀치를 몇 번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서 너무 다행이다. 저거 맞아야 된다 원래. 그래서 맞으면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이거를 느끼는데 얘는 맞았는데도 맞으면서 계속 들이대고 약간 이런 게 있어서 고양이랑 그렇게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리고 입양할 때도 물어보셨었잖아요. 그 형제 중에 고양이 입양하려는 친구가 있어서 혹시 어떻게 지내냐 그랬는데 고양이는 안 될 것 같다. 본인은 너무 많이 열심히 들이대지만 도전하지만 그거는 안 될 것 같다. 고양이 쪽에 컨설이 고양이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고양이가 강아지를 좋아하면은 올리브하고 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기다릴 수 있으면 괜찮겠다. 너무 신기하다.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의 관계가 너무 멋있고 그래서 이름이 너무 알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올리브 나무는 중동, 미들 이스트 역사와 정치에 아주 큰 상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올리브 나무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땅과 조건을 지키고 그 지역의 생명과 같은 의미를 부인하고 있는 게 올리브 트리예요. 올리브 나무는 오래전부터 기초적 생계와 영향을 줬고 올리브 나무를 심는 건 평화 운동이라고 의식이 돼 있는 거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 옛날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군인들과 불법 정착민들에 의해 토지 압류와 농지 파괴를 위협을 받고 있는
점령 지역에서 네. 올리브 트리를 심는다는 것은 네. 그 땅과 생존을 지킨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 중동 역사를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고 네. 그리고 비욘세는 역사 수업 팟캐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길고 복잡한 역사를 여기서 제가 말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지금 팔레스타인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올 때 이게 굉장히 오래된 뿌리 깊은 일이라는 거를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특히 한국에서는 국내 정치가 어찌면 너무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약간 상대적으로 많이 주목하지 않는 이슈이기도 해요. 근데 다들 궁금해하긴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평화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할게요. 네. 이게 저의 주장이란 뜻을 또 얘기하고 싶고 개인적인 의견이다. 팔레스타인에서 올리브 나무를 심는 이유는 1952년부터 네. 이스라엘 토지 기속법이란 게 있었어요. 아직도 있고. 그게 뭐예요? 그게 팔레스타인 토지를 네. 빼앗을 수 있는 형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 땅에 2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네. 이게 이스라엘 땅이다 라고 하는 속법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땅을 유지하고 싶으면은 자기 나라, 자기 귀속의 땅을 유지하고 싶으면은 올리브 트리를 이제 매년 심어야 되는 형상이죠. 네. 근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거를 박탈하고 싶고 땅을 가지고 싶기 때문에 농사를 위협해요. 그래서 불로 태우거나 아니면 포크레인으로 뽑아내고 그런 상황이 1952년부터 이어진 상황이거든요. 제가 보는 여점에서는 일단 시민들이 가자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제일 먼저 집단 학살을 중단 필요성이 크다고 느껴져요. 네네네네.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연대하는 중점은 우리 한국 독립운동과 유사하다고 느껴지고 그러네요. 우리도 저항에 대한 역사와 아픈 피해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으로서 1차 중동 전쟁 아주 옛날 때부터의 팔레스타인 농촌민들은 민병 군대로 시작된 이스라엘 군대 토지를 정렬하는 바탕으로 종족 청소라고 해야 되죠. 네, 인종 청소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계획하는 이스라엘 건국은 저는 이제 부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믿는 역사나 종교로 정복권을 주장하면서 다른 민족의 땅을 차지하고 국가를 세운 과정을 정당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팔레스타인은 국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주리이즘에 보면은 그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 거라는 성경책에 써져 있다고 본문해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이 자기들의 주인이다라는 시점에서부터 이스라엘이 건국됐거든요.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 때문에 팔레스타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토지를 잃고 자기 역사를 잃어야 되고 자기 집을 잃어야 되고 삶도 잃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상황이 정렵을 받은 사람이 해방을 외친다는 건 당연하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저희 한국 민족들도 싸워서 이겼으니까 이 평화를 연대하는 사람들은 지난 1년 동안 한국에서 행진을 쭉 해왔어요. 그분들은 이제 거리에 나와서 학살 중단을 외치고 있고 그런 정도예요. 제가 준비한 글들은 미리 살짝 부탁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노골적인 학살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 너무 사건이 많으니까 얼마 전에 또 무슨 막 딥페이크 성착취물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뭐 엠번방부터 시작해서 너무 끔찍한 사건들이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되게 먼데 있는 나랑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느끼기 쉬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뉴스에서 접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그걸 맨날 까시 교수님 인스타 스토리에서 보고 있거든요. 아, 한국 사람들 진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미디어에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근데 그 분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선생님이 얘기한 국내에 일어난 일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학살하고 이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모든 인간의 삶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 삶이 소중하다는 걸 존중해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면으로서는 저는 아무리 멀리 있는 일이라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걷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다 이어져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럼으로써 좀 더 우리가 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맞아. 저는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학살 상황이 지금으로서는 죽은 사망자는 4만 명이 넘어섰잖아요. 네. 부상을 입은 사람들은 9만 명이 넘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의 사람들의 목숨이 1년 안에 잃은 거잖아요. 그냥 도시 하나가 통으로 없어진 거네요. 그쵸. 15만 명 정도면.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가벼운 부상이 아니라 생명에 치명적인 부상들이죠. 이제 폭탄이 떨어지고 총을 맞고 이러면은 절단해야 되는 상황들 오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 부상수가 사망수로 이어갈 확률이 무지 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희생자의 70%는 여성과 아이들이라는 점도 있어요. 그 점은 저한테는 아주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여성들과 아이들이 70%의 그분들이 미래를 약속하는 거잖아요. 네. 어린 아이들은 한 민족과 한 나라의 미래잖아요. 네. 그 많은 숫자의 어린애들하고 여성들을 죽였다는 거는 그 민족을 아주 큰 위협을 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또 제가 교육인으로서 네. 특별히 더 마음 아픈 거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대학교들은 파괴된 상황이에요. 남아있는 대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도서관 책들이랑 모든 게 다 없어지고 당연히 많은 학자들도 죽었고 그게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교육시설이나 대학원은 진짜 교실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한 나라 한 민족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 이어가고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정치인들이나 이제 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사람들이 배우는 곳이고 근데 그런 곳을 이제 모두 파괴했다는 것도 너무 안타깝고 너무 무서운 일이고요. 팔레스타인은 의료시설도 대부분 소멸된 상황이라서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팔레스타인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무섭고 이 상황에 대해서 세계 이웃으로서 그리고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으로서 일어서서 이거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충분히 소리를 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올리브 이름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학살 전에 이름을 지었지만은 올리브가 그 고양이의 믿음을 얻으려고 8개월을 기다렸던 그런 정석이나 그런 모습을 저희도 평화를 위해 크게 외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아름다운 얘기예요. 강아지 하나로 시작돼가지고. 맞아. 근데 8개월 기다렸다는 얘기는 너무 처음 들어서 진짜 그런 걸 보면은 동물들은 어떤 서로 간의 사인을 읽는 거잖아요. 그쵸. 거기서 뭐 네가 더 돈이 많고 네가 종교는 뭐고 이런 거 없이. 전혀 없이. 그런 거를 생각하니까 아, 정말 그래서 뭔가 본받았다는 게 그런 뜻일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인상적이네요. 전 강아지지만 저희 강아지한테 많은 걸 배우고 느끼는 것 같아요. 지구에서는 인간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다른 생명체들 많이 살고 있고 같이 살아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올리브한테 배우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같이 존재할 수 있고 다른 생명체도 존중하면서 같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나. 근데 그걸 제 생각에는 올리브는 아침 명상을 통해서 또다시 돌아오는 명상 강아지. 전설의 명상 강아지. 너무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 아이고 저 지금 막 기지개켜고 있거든요. 자기 얘기한다고. 똑똑이. 되게 여러모로 의미 있는 강아지인 것 같아요. 올리브는. 네. 왜냐면 저희 인연도 맺혀주고. 거기서 또 시작된 거라서. 그리고 결국은 키어 마이 프렌즈 강원 씨도 맞아. 그때 처음으로 알게 돼가지고. 너무 신기해요.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네.
그때 한번 그거를 해주셔서 막 게시판에 캡처했던 것 같은 이런 거 보내주시면서 이거 조금 더 알아보시면 어떠냐. 어쨌든 청취자분들이 뭐 까시 교수님도 그렇지만 올리브를 되게 친척 강아지처럼 이렇게 봐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항공 이런 것도 잘못되면은 막 갔는데 입국 안 돼서 돌아오게 되거나 무슨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다들 막 그걸 발벗고 나서서만 해주셨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올리브가 입양 가는 과정 자체가 진짜 내가 너무 많은 도움과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를 되게 느꼈던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입양 보낼 때도 사실 이게 올리브를 통해서 어떤 인연이 이어지는 거니까 그걸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도요. 너무 처음에 얘가 너무 어떤 배변 실수를 많이 하거나 너무 힘들게 해서 이 입양을 한 경험이 물론 나중에는 오래오래 같이 잘 지내겠지만 초반에 너무 힘드시면 어떡하지? 전혀. 네, 그래서 그걸 걱정해가지고 뭐 나름대로 막 매뉴얼도 써가지고 보내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첫날 그냥 뭐 바로 배 까고 자는 걸 보고 저희는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잘 케어를 해주셨고 너무 잘 키우셨고 너무 훈련도 너무 잘 시키셨어요. 그래서 시간의 투자와 마음의 투자를 했다는 걸 느꼈어요. 만났을 때 강아지를 만났을 때 얘는 진짜 사랑을 많이 받고 큰 강아지 버림받은 강아지의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변 문제도 한 번 실수 집에 와서 딱 한 번 하고 한 적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왜냐면은 올리브가 어렸을 때 말 안 들었을 때 힘든 과정을 다 선생님이 겪고 저한테 보내주신 경험이라서 저는 감사할 따름이죠. 맞아요. 너무 그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설명 같은 거를 쓰는 과정에서도 저도 되게 마음의 정리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걸 너무 강아지가 가는 걸 너무 미화만 하면 안 되고 입양 가족이 겪어야 될 일 같은 것도 있으니까 노력은 했지만 고치지 못한 것들 뭐 길바닥에 있는 간식을 아직도 먹는다. 맞아. 그리고 고양이랑 잘 지내지 못한다. 이제 이런 걸로 너무 자세하게 잘 써주셔서 자주 봤어요. 자주 봤어요. 그래서 맞아요. 도움이 많이 돼서 특히 강아지 밥 너무 신의 한 수. 캐나다에서 만든 밥을 강아지한테 줘가지고 맞아요. 저희도 사기 편했고 또 구하기 편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아직도 먹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 브랜드 아직도 먹고 있어요. 세상에. 아카나 먹는 거죠. 너무 신기해. 진짜 신기하다. 그럼 혹시 나중에 올리브랑 한국 여행 같은 걸 가본다거나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올리브는 바다 건너는 여행은 한 번이면 된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 서울을 왔었고 또 서울에 왔을 때 그때 무슨 어디 매거진 언론사에서 뭐 한다고 그때 또 갔었고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가 그 다음에 또 미국을 간 거라 그쵸. 고생을 많이 했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올리브가 한국에서도 차를 별로 안 좋아했죠. 올라타는 걸 절대 안 해가지고 아직도 그래요. 그래서 안아서 들고 올려야 돼요. 아직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이제 미국으로 와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괜히 막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유를 하지? 아니에요. 그런데 올리브는 그냥 한 군데서 루틴을 좋아하는 그런 강아지로서 한 군데서 그냥 안정적이게 이래저래 올리브 나무의 어떤 그 서사가 있는 맞아요. 그걸 좋아하는 강아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을 데리고 여행을 하진 않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선생님이 정원이 데리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정원이는 그래도 작으니까 차를 잘 타고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을 되게 하고 있기는 해요. 그냥 인생에 한 번 정도는 한 번 와서 쭉 길게 있는 거를 그냥 딱 한 번만 해볼까. 왜냐면 정원이도 어쨌든 너무 고생이니까. 근데 한 번 정도는 해볼까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뭐 한 달 살이 두 달 살이 여행을 해보고 싶다. 여행이라기보다 어디 정착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좋겠다. 있는데 근데 제 성격상 지금 뉴욕에 출장 때문에 나와 있는 것도 너무 불안하고 걱정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올 거면 같이 와야 된다 생각이 있어서 환영해요. 초대할게요. 언제든. 너무 좋죠. 정원이는 아주 작아서 같이 탈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보통 무게로 좌석이 10kg까지는 된다고 듣기는 했는데 정원이 몇 킬로예요? 정원이 8.5 정도예요. 근데 이제 다들 그게 약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기내에 10km에 딱 맞춰서 태우려면 얘가 너무 좁은 데에서 자세도 바꾸기 어렵고 작은 이동 가방에 10시간을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큰 캔넬에 아예 디귿자로 누워서 잘 수 있는 대로 카고로 보내는 게 훨씬 낫다. 피할 수 없다면 어쨌든 이동을 안 할 수는 없다면 그게 더 낫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좀 다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구나. 저는 인간의 그 화물차에 들어간다는 건 너무 무서운 일이니까 그쵸. 피했으면 좋겠다는데 오히려 더 편안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동 가방을 좀 더 넉넉한 걸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요즘에. 그래서 그게 차라리 법이라도 바뀌어서 좌석 하나를 구매라도 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도 올려놓을 수 있는 이동 가방 조금 더 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쵸. 고민하고 있어요. 이러다 못 가는 거지 뭐. 에이 아니에요. 꼭 맞았으면 해요. 서로 잘 놀 것 같아요. 아마 서로 안 놀아서 잘 있을 거예요. 다른 강아지랑 있을 때 항상 정원이랑 다 모두를 투명 강아지 취급하고 네, 그래서 놀지도 않아서 싸움도 안 나요. 아 진짜로요? 네. 혼자 많이 있어서 그러나? 정원이가 아니요, 혼자 많이 있지 않았어요? 정원이는 저랑 혼자 살지만 1인 가구라서 오히려 제가 엄청 돌아다니잖아요. 네. 친구네 집도 다니고 지금도 엄마 아빠 집에 있고 뭐 출근도 같이 하고 뭐 녹음도 같이 하고 이래가지고 강아지 친구들을 접할 일은 진짜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엉켜서 노는 걸 싫어하고 근데 정원이가 입양되기 전에는 네. 2년 동안 따로 살았잖아요. 네. 그때는 막 마당에도 묶여 있고 뭐 컨테이너에 갇혀서 지낸 적도 있고 혼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출산은 한번 했었고요. 와우. 아기를 낳았어요. 엄마네. 엄마 강아지예요. 그래서 무슨 제가 듣기로는 무슨 그 당시에 키우시던 분이 뭐 여자로 태어났으면 애는 낳아봐야 된다고 그랬나? 그래가지고 뭐 강제 교배까지는 아니지만 중성화도 안 시킨 상태였고 하여튼 교배를 하게 해서 애를 강아지 넷을 낳는데 그 강아지들 다 어디 갔는지 어디다 줬는지도 모르고 이해가 안 가네. 강아지 한 마리도 제대로 케어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중성화가 안 돼 있어서 젖이 다 늘어져 있었는데 중성화니까 그게 올라가서 다 붙더라고요.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안 되니까. 네, 근데 한 번 수유를 했었어서 이거는 한 번 수유를 했으니까 계속 이런 형태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중성화하니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정원이. 신기하다. 몰랐어요. 올리브도 중성화 수술을 하고 와서 너무 또 감사하고. 그때도 또 의사 선생님이 왜 5개월밖에 안 됐는데 굳이 왜 지금 하냐. 미국 가서 해도 되지 않냐 막 이러는데 가서 만약에 그 사이에 갑자기 첫 생리를 하거나 또 중성화를 하면은 지금 이사 준비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맞아. 너무 정신이 없고 맞아. 그 변화를 얘가 겪는 것도 웬만하면 의사마다 의견은 다르지만 첫 생리 전에 해야 된다는 분들이 있고 후에 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어서 그때도 한번 여쭤봤는데 여기는 뭐 1년 정도 있어도 된다 상관없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미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큰 변화인데 맞아. 거기서 또 수술을 또 해야 되면 또 그리고 여자 강아지는 개복 수술이 되게 큰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낯선 환경에서 그런 것까지 해야 되면은 너무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수술 잡은 날도 의사 선생님이 너무 뭐 5개월인데 좀만 더 기다리지 그러냐 미국에도 있다 왜 이렇게까지 걱정을 하냐 막 이랬는데 근데 그래도 하길 잘한 것 같기는 해요. 저희 딸에서 너무 감사한 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또 고생이라는 거 몰랐는데 정원이를 키워보니까 고생했구나. 차이점이 많죠. 고생했구나. 얘는 그게 아마 아기 때라 그런 거야. 맞아요. 한동안 거위똥을 그렇게 막 먹으려고 들이대서 거위에 있는 호수는 절대 못 갔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리브가 물결을 좋아하신다는 거 아세요? 오 진짜요? 시냇물, 강 그리고 바다가 제일 위험해요. 저희로서는 리트리버처럼. 네, 근데 리트리버는 바다 속을 들어가겠지만은 올리브는 파도가 들어오면 이제 거품을 뿜어내잖아요. 이제 모래를 닿으면서 그 거품이 신기하다고 생각해서 그 거품을 끝없이 따라가는. 뭐 어떻게 바다 자체가 끝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해변가에서는 절대 줄을 풀을 수가 없고요. 강아지들 초대하는 이제 해변가나 이제 있는데 그런 데서도 꼭 리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끝없이 달릴 것 같아서. 끝없이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다. 지구 끝가장.
막상 또 물에서 노는 거를 별로 많이 못 봤던 것 같아가지고. 그때 한번 풀장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풀장 데려갔었나? 아, 풀장 데려갔다가 정말 모든 신뢰를 잃고 무서워해서 팔 다 긁히고 싫구나 이러면서 가자.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다처럼 이렇게 트인 공간이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반려견 운동장도 그렇고 반려견 풀장이랑 쬐깐하잖아요.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빠지는 느낌이 있을 뿐이지 얘가 여기에서 뭔가 이 어떤 여유와 바람과 냄새와 이거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리브는 그 물결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시냇물에서도 물결이 있는 곳에 쳐다보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강아지예요. 아, 너무 귀엽다. 진짜. 와서 보니까 진짜 신기하고 처음에는 뭔가 생김새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느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뭐 한 6개월? 1월 때쯤에 입양을 갔으니까 거의 다 컸을 때 갔으니까 그랬는데 일단 키로수도 한 5kg는 더 커져서 지금 약간 곰돌이 느낌이 있는데 근데 처음에는 약간 외모가 달라진 것 같다 이렇게 하다가 또 계속 보니까 아기 때 얼굴이 또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흰자가 많이 보이는 눈. 그래서 그 눈으로 계속 저를 쳐다보면서 뭐지? 뭐 하는 사람이지? 왜 뭔지 알 것 같지? 신기하네? 약간 이러고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감동적이기도 하고 귀엽고 그러네요. 비욘세 팟캐스트를 가장 빠르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닷컴입니다. 비욘세 티셔츠, 공식 맥주잔 같은 공식 굿즈부터 책 미루리라 오늘 헤어졌다 난 슬플 땐 봉춤을 춰도 묶음 배송으로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비욘세와 함께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음원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혹은 그 밖의 새로운 제휴 아이디어도 비욘세닷컴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에 든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로 응원해주세요. 팟캐스트 비욘세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024년을 맞아 더 쓰기 편리해진 사연 보내기 게시판을 통해 각종 사연과 여러분의 근황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오늘도 더불어 혼자 살아요. 여러 가지 고민 많으신 한줌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비욘세가 대놓고 고민 상담 특집은 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이번에 저랑 짐송님 그리고 동구밭이 함께 머리를 쥐어뜯게 만드는 모든 고민 사연을 찾고 있습니다. 부먹 찍먹, 깻잎 논쟁, 개냐 고양이냐, 점심 메뉴 뭘로 먹을까 하는 희대의 난제는 물론이고 퇴사, 연애, 진로, 가족 등 진지한 고민도 상관없습니다. 뭐든 보내주시면 짐송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사연을 보내실 곳은 비욘세.com 혹은 behonses@gmail.com이고요. 9월 28일 토요일 밤 11시 59분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이 방송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 안 그래도 아쉬운 머리카락, 고민 때문에 쥐어뜯다가 더 이르시지 않도록 한줌단의 머리카락 한 줌까지 지켜드리는 탈모 샴푸, 동구밭 블루밍 퍼퓸 샴푸바를 드립니다. 그럼 9월 28일 토요일 밤 11시 59분까지 비욘세.com 혹은 behonses@gmail.com에서 기다릴게요. 안녕. 제가 뉴욕까지 와서 집안까지 이제 침투해서 반가워요. 너무 반갑고 사실 한국 사람이 한국어로 팟캐스트를 해도 너무 긴장되고 그런데 제1 언어는 어쨌든 영어인 분인데 그쵸. 너무 유창하게 얘기를 많이 저희가 항상 카톡만 많이 하고
얼굴 보고 대화했던 일이 작년 맞나? 작년이었나? 해방전에서 만났어요. 올해 여름이었죠. 예. 그때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저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너무 신기하고. 다행이에요. 너무 잘하시고. 저 그 카톡 메시지 보낼 때 진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 그래서 어쩔 때는 메모지에서 일단은 쓰고 그때 그렇게 보낼 때도 이렇게 긴 영어로 문장들은 보내면 돼요. 영어로 보내시고 제가 한국어로 답장하면 되는데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요. 아니, 왜냐면 제가 일본어로 카톡할 때가 비슷하거든요. 입력이 너무 오래 걸리고 문법도 체크하고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한국 사는 무슨 뭐 일본 분들이랑 얘기하거나 할 일 있으면은 저는 한국말로 쓸게요. 일본어로 쓰세요.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너무 서로 좋다. 입력하는 게 어려우니까. 네. 맞아. 쓸 줄 아는데 입력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게 막상 글로 쓰면은 말로 하면 그렇게까지 문법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게 은근히 참 좀 쫄리는 게 띄어쓰기도 있어. 그러고. 맞아.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쫄리는 게 있어가지고 다음부터 영어로 쓰시면 됩니다. 맞아요. 영문학사로서 이게 너무 영문학 교수로서. 네, 교수로서 너무 문법이랑 이런 게 너무 예민하고 부끄럽고. 맞아. 그래서 다행이에요. 괜찮습니다. 오셔서 여기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너무 즐거워요 지금. 그리고 와서 보니까 진짜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올리브가 잘 사는 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뭐 요만큼도 걱정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반응을 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나도 괜히 보러 갔을 때 막 마음이 너무 이렇게 너무 슬프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그랬는데 일단은 아까 그 발코니 열어주자마자 거기서 또 앉아서 명상을 하고 있고 아무데나 여전히 들어놓고 그리고 집 안팎으로 막 이렇게 조그만한 막 정원도 있고 오는 길도 다 너무 잔디고 이런 거를 보니까 진짜 너무 잘한 결정이다. 그 해 했던 제일 잘한 결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권한은 없었지만은 그래서 정말 너무 다행이에요. 저도 혼세님이 그 말씀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필요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혼세님이 오시기 전에도 괜히 그냥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입양을 보낸 자로서부터 너무 애지중지했던 강아지였고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고 공주 취급을 받았던 강아지가 미국 와서는 진짜 개처럼 살게 dog life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와서 혹시 마음 아파하시지 않을까. 전혀 안 그래요. 그래서 옷도 안 입히고 이래서 옷도 안 사주고 더위를 많이 탑니다. 임보할 때도 입힌 적이 별로 없어요. 비 올 때 빼고. 그래서 괜히 너무 내가 강아지를 못 키우고 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 성향에 맞지 않게 키우고 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은 해방촌에서 살았으면 더 사랑을 받고 더 맛있는 간식을 더 많이 받아 먹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저도 조금 불안했어요. 아니요. 지금 와서 보니까 거의 뭐 집 한복판에 거실에도 자기 침대 있고 명상센터를 또 하나 갖고 계시고 자기 혼자. 침대는 이제 방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원이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너무 잘 산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나중에 정원이도 한번 와서 한 2달 정도 있고 이렇게 해도 너무 재밌겠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시간이 더 많았으면 우리 산책로 보여드렸을 텐데. 그러니까요.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래도 비욘세 나와서 녹음하신 소감을 한번 듣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가장 어려워하는. 진짜 어려워요. 네. 너무 영광이고요. 네. 진짜 처음에 많이 떨렸었는데 이제 수다 떨다 보니까 이제 좀 편하다. 너무 팬으로서 청취자로서 에피소드에 이제 제 목소리가 나간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그리고 올리브 너무 잘 키워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기까지 놀러 오신 것도 너무 고맙고 해서 너무 재밌게 놀았고 기회 된다면 다음에 또 더 유창한 지금도 한국어 실력으로 초대받았으면 해요. 너무 좋아요. 다음에 한국에 오시거나 아니면 제가 또 올 일 있으면 또 새로운 주제로 또 얘기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입양이 결정됐을 때 그때 이제 모델 이소라 씨가 제 인스타그램 글을 보고 이제 입양이 결정됐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민지야 애들 다 알아듣는다 설명해줘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눈물을 참으면서 엄청 열심히 설명해줬는데 근데 그때 설명해줬던 얘기가 원래 너의 가족이 미국에 사는데 너를 찾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제 가는 거야 이 얘기를 막 해주면서 근데 너가 어디 있어도 모든 사람이 다 너를 너무 사랑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자마자 느꼈던 게 여기서 태어난 애처럼 너무 잘 어울리고
그리고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선생님이 공주처럼 키우셨는데 뭐 제가 너무 죄송해요. 근데 얘는 그냥 미국애예요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저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여기서 태어난 미국애다.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너무 보면서 너무 마음이 좋아요. 진짜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네.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해볼까요? 네. 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오는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